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예전의 그 줄기세포가 아닐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거든요. 자, 먼저 전문가의 솔직한 고백부터 들어볼까요? 솔직히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논란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지나서 어떻게 이게 믿을 수 있는 과학적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캔들에서 과학으로 지금의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려면요. 왜 한때 줄기세포 하면 다들 고개를 저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엄청난 기대를 모았죠. 그런데 중반에 터진 그 유명한 연구 조작 스캔들 때문에 대중의 신뢰가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다릅니다. 아주 엄격한 규제와 새로운 기술 덕분에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희망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생명공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 세포를 어떻게 다뤄야 안전한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희망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몸의 건축자재.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줄기세포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배아, 성체,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 이 세 가지가 있죠. 과거에 논란이 되고 위험하다고 했던 건 뭐든지 될 수 있는 바로 저 배아 줄기세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치료에 쓰는 건 전혀 다른 종류의 세포입니다. 이게 바로 안전의 핵심이에요. 네, 요즘 승인된 치료법은 거의 전부 이 성체 줄기세포를 씁니다. 우리 몸 안에 원래부터 있던, 말하자면 우리 몸 전용 수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언제든 출동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똑똑한 우리 몸의 수리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환자 본인의 지방이나 골수를 조금 채취합니다. 둘째, 이걸 아주 깨끗한 통제된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만 싹 분리해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농축된 줄기세포를 도움이 필요한 부위에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내 것을 내가 쓰는 거니까 안전한 거죠. 그리고 어디서 세포를 채취하느냐도 중요해요. 지방에서 뽑을 때랑 골수에서 뽑을 때랑 목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부나 근육처럼 특정 부위의 재생이 목표면 주로 지방을 쓰고요. 만성 피로처럼 몸 전체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싶을 땐 골수를 쓰는 시기죠. 목적에 맞게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파트일 수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그 두려움과 오해들 오늘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죠. 혹시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 질문부터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암 발생 위험은 과거에 논란이 됐던 배아줄기세포 이야기예요. 걔들은 뭐든지 될 수 있는 만능세포라 통제가 안 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 쓰는 성체줄기세포는 달라요. 얘들은 이미 수리라는 임무가 정해져 있어서 종양을 만들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PRP 주사랑 같은 거 아니냐고요? 둘 다 재생을 돕는 건 맞는데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PRP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혈소판이라는 단백질 조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줄기세포 치료는 살아있는 세포, 즉 일꾼을 직접 투입해서 조직을 아예 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창고를 붙이는 거랑 아예 새살이 돋게 하는 것만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서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거부 반응이 없도록 무조건 자기 세포만 써야 하고요. 둘째, GMP 인증 같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무균 시설에서만 세포를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문가가 감독하고 정부 허가도 필수죠. 그리고 한번 얼렸다가 녹여서 쓰는 것도 안 돼요. 세포의 힘이 뚝 떨어지거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과학적인 기반이 마련된 지금
이 기술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치유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재생을 통해 예전에는 그냥 노화의 일부라고 혹은 불치병이라고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시대를 여는 거죠.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신규철 박사님의 말처럼 난치병으로 포기했던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이게 바로 이 분야를 이끄는 힘이죠. 그래서 요즘 부쩍 줄기세포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냥 유행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과학적인 진보가 바탕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의학의 한 분야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는 신호인 셈이죠. 과거의 그 많던 논란을 딛고 이제 과학은 안전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몸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몸을 스스로 재생시킬 이 힘으로 인류는 과연 어떤 난치병을 다음으로 정복하게 될까요?